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서로 나눴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좀 오고 갔을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측 고위급 대표단에서는 우리 측의 성의에 대한 감사를 가장 먼저 표시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뭔가 메시지도 같이 전달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만찬까지 포함해서 한 2시간 반 이상을 지금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와중에서 뭐 서로의 관심사, 특히 우리 측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문제도 이번 이 오찬 과정에서 언급이 됐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북한의 의중을 알아보는 어떻게 보면 값진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에 온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아닙니까? 동생 아닙니까? 친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갈 수 있는 이방카보다도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장 최측근에서 어떻게 보면 이 행사를 진행하고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읽고 있는 그런 그야말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오찬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아마 언급이 됐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최고위급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답방 형태로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의 그런 북한 방문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사실 이번 고위급 대표단 단원에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되면서 사실 김여정이 실세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뭐 외교적인 경험도 전혀 전무하고 그냥 단순히 동생일 뿐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김여정의 방남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 이제 북한이 이렇게 백두혈통이 국제적인 자리나 남북 관계 자리에서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좀 달라진 북한의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여동생이면서 또 북한 내에서 중요한 행사를 또 기획했고, 또 이번에 그 은하수 관현악단이나 이렇게 박람했을 때도 사실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특히 이제 김여정이 이런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대내외적인 그런 북미 관계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기려는 그런 속셈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여정이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좀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이번 오찬 회동을 계기로 좀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성격의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뭐 북한이 만약에 자제를 하고 유예를 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면은 사실 김여정이 서울을 방문한 것처럼 워싱턴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정에 있는 직책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이 김정은이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사실 김여정에게 그런 일종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파악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북한의 입장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전향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취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여정의 역할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참 이슈가 많이 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물론 명목상 국가 수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어쨌든 친동생에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서로 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물론 직책상으로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굉장히 위계급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인천공항에서 이제 VIP 접견실에서부터 그런 모양새가 확 틀려졌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김여정의 파워가 김영남 위원장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백두혈통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부치의 그런 강력한 파워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네. 예. 그럼 여기서 저희가 두 분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당연히 뭐 상임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높지만 오늘 이제 오찬 당시에도 그랬고 어제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모습도 그렇고 좀 아무래도 김여정 부부장이 좀 실세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지금 지도자의 이제 친동생이고 같은 배에서 또 태어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활동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 노동당 중앙당에 이제 직함도 공식적으로 받고 또 김정은의 활동이 나올 때 보면은 바로 그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화면도 많이 내보냅니다. 북한의 TV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하나의 선전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동생에 대한 의존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그 김여정의 역할이 그만큼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은 제가 그 2003년도에 그때 그 김정일 위원장이 아직 살아계실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방북을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온화한 분이고 또 그분이 과거에는 그 북한의 외교부장을 오래 역임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 매너나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아주 성숙된 그런 몸가짐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김여정 지금 나이가 30 조금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우리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90이 넘으니까 아마 손녀딸 뻘 정도 되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북한은 엄격한 어떤 그런 내부 서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접견을 끝내고 브리핑을 잠시 후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것들 좀 준비하고 있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오늘 접견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고 간 얘기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브리핑을 한다는 건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아마 선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걸 공개할 것인가 또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논의가 아마 그 청와대 내부에서 홍보, 공보 또 이 외교 안보 쪽 아마 절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브리핑 내용은 좀 북한 측이랑 협의가 되는 내용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북한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굳이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양측 간의 절충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발표할 것인가 아마 그런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 중 아닌가 싶습니다. 곧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곧 회동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워커힐 호텔 앞인데요. 경찰 병력이 배치된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행들이 다시 워커힐 호텔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차량에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인원들이 탑승을 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커힐 호텔 앞의 모습을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뒤에 도착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숙소죠. 워커힐 호텔 앞으로 이제 이동 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일정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좀 이후 일정들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지 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고위급 대표단이 그 내일까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숙소에 계속 있지만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경기를 관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내일은 북한 예술단 해월음극장 잠시만요. 지금 예.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워커힐 호텔 내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경호 인력에 가득 둘러싸인 채로 조금은 오전 스케줄 때문인지 조금 좀 지친 표정으로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1부부장이면은 차관급의 인사인데 경호 인력만 보면은 전혀 예.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과거 이제 인천 예. 아시안 게임 때도 당시에도 이제 그 가장 엄중한 경호를 받았던 것이 사실 그 가장 지금 그 박람회 인사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최룡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경호를 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그 순위를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김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호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 이제 화면인데요. 뭐 아무래도 외교무대가 김여정 부부장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의 귓속말로 이럴 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여정은 지금 뭐 그 과거 교육받은 것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게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스위스의 국제학교에 한 4년 정도 다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국제 무대 뭐 하여튼 그 외국에 대해서 뭐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제한된 사람들만 나가지만은 예. 김여정은 그렇게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매너나 이제 이런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차분하고 그 좋은 인상을 보여준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교에 직접 이제 관여하는 건 이번에 아마 처음 아닌가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제적인 매너 이런 거는 좀 과거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지만 국제 교육을 받고 또 외국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다가 끊겼는데 오늘 저녁에 경기를 아마 관람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관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박람을 했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 경기를 관람하는 건 상당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일정도 상당히 관심인데 이제 또 청와대에서 곧 발표하게 될 이 오찬 회동의 결과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아무래도 도대체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온 이 파란색 서류 파일이 무엇이냐에도 아마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환대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 신년사에서 언급됐던 그런 민족 공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예. 나머지는 사실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담겨져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압박과 제재, 특히 제재 부분에 일정 부분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민족 공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나 우리나 모두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정부 고위 대표단의 방북을 또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많은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지만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그 미국과 일본,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마도 조금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오늘 접견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당초에는 배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배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가정보원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배석 인원으로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는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다 되고 조율이 돼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배석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결정이 돼 있고 다만 발표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발표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현재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배석하는 건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훈 국정원장은 오랫동안 남북 대화의 일선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밝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정원장 배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와 더불어서 북한 대표단 쪽에 리태권 노동당 통전부 부부장 그리고 김성해 통전부 통전책략실장이 따로 이제 수행단 자리에서 배석을 했는데 이들의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김여정 그 부부장을 보좌하는 그런 뭐 수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실무적으로 챙기고 하는 뭐 그런 그 수행원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뭐 이제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그 조언도 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북측하고 그 내부적인 연락도 뭐 담당을 하면서 그런 뭐 실무 고위급 실무 수행원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예. 이번 대표단 북한에서 실무적인 모든 총괄을 아마 통일전선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나 같이 지금 수행했던 김성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번 청와대 접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나 무슨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다 준비하고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워커힐 호텔 화면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은 보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다른 대표단들의 모습은 저희가 포착을 못한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건지 당연히 좀 같이 이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공개되지 않은 또 여타 일정이 혹시 주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산업체 방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관 방문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이 별도로 주선됐는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네.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북한 매체가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비난하는 행태를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청와대 발표 여부에 따라서 또 북한 매체의 보도 방향도 좀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자 노동신문 같은 경우 이제 어제 평창 올림픽에서 김영남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사진도 나온 걸 보면은
전향적으로 사실 지금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오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담아서 아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좀 공개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북한 내에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일종의 이제 체제 선정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를 위해서 남한에 가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좀 궁금하고요. 북한 어제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예상했던 바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감한 위안부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좀 먼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기존에 우리 정부가 세웠던 그 재작년에 이제 12월에 그 한일 간에 이제 정부 간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러한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합의를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그 정부 입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 협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정부가 했어도 뭐 지킬 의무라는 게 국제법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 정부가 그러한 과거에 이러한 그 위안부를 동원하고 또 인권을 유린하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이 문제는 매듭지어진다 하는 원론적인 그런 언급을 대통령께서 하셨죠. 네. 예. 뭐 이런 민감한 얘기도 오고 갔지만 일단 뭐 비핵화에 있어서는 좀 일본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본과 우리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한을 제재 압박해서 대화로 끌어내고 그리고 북한 핵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뭐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일본도 상당히 현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합니다. 반면 우리는 좀 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좀 더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일본은 제재와 압박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건 예. 우리와 미국의 차이와 비슷한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라고 하는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요 얘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 북미 대화가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일본은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에는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느냐 마냐도 굉장히 그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어떻게 뒤늦게 이제 참가를 한 배경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미일 간에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런 뭐 대화를 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북한의 그런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아베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평창에 이렇게 참가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최소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평창 이후에 북한이 그야말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제 평창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마중물로 해서 남북 대화도 이어가고 북미 대화까지 가겠다는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사실 강조하는 거는 뭐 6.15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끼리 뭔가 해결하자, 외세는 빼자, 뭐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민족 공조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하고 평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겟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국의 핵전쟁 의도를 분쇄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미에 대한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측에 요구하는 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걸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창의 이 대화 분위기 이후에 우리에게 날라올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이 평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중대한 고비는 결국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의 이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우리 정부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고의 카드를 우리 한국에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이 대화 과정에서 그런 이 계산서를 내밀고 있는 북한에게 이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로 정반대의 요구를 우리가 하면서 끌고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상당히 중대한 과제다. 그리고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접점을 찾아야 남북 관계도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하나의 뭐 결론적인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북한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 비핵화를 이 앞으로의 그 한반도 문제 논의에 어디에다가 이걸 위치시킬 것이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그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비핵화 선언부터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소위 입구론을 주장하는 반면에 아마 우리 지금 정부로서는 이 대화와 미북 관계 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종착점으로 비핵화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지금 인식에 지금 차이가 조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펜스 부통령의 행보라든가 또 아베 그 총리도 지금 우리 문 대통령하고의 그 회담에 관해서 지금 일본 언론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가 과연 이걸 놓고서 어떻게 지금 위치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앞으로 굉장히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아까 우리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평창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크게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미국도 지금 우리에게 많은 청구서를 안고 있고 일단 기다려주고 있는 입장이고 북한도 또 청구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 상황에서 오늘 좀 회동 결과가 좀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북한 대표단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 표정을 저희가 같이 화면으로 봤거든요. 이 표정만 봤을 때는 좀 결과 어떨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측으로 오기 전에 일정 부분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이제 받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표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들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이제 북한 방송에서 봤던 모습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봤던 모습하고 완전 180도로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표정에서 그걸 읽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평창 이후에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4월, 5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은 북한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 비난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입니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북한이 이전과 같이
핵실험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한다 그러면은 정말 또 한반도가 우리가 예상과 달리 최악의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북한이 최소한 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좀 진지하게 자세를 임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최소한 올 상반기 내에는 뭔가 이런 도발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잠정 유예한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국제사회나 우리에게 보내준다라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기에도 좀 더 수월해지고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뭐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 그것을 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실 주저하는 부분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번 오찬겸 회동에서 뭐 북한이 원하는 것,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고 우리 측도 당연히 있었을 건데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의견을 좀 일치하고 좀 내용에 합의를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 우리 정부와 북한이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하는 부분은 예.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아마 94년 미국이 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뭐 미국이 대놓고 코피 작전 얘기하면서 북한의 중요한 군사 시설이든 핵 시설이든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그 위기 의식은 굉장히 클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걸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북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회담까지도 북한이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사태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더 질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남북한이 공히 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남북한 대표단 접견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그걸 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큰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들으신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뭐 일정, 오후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뭐 참석을 해서 보고 직접 응원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실 그 평창까지 가는 시간이 사실 또 꽤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간다 그랬다라면은 아마 청와대에서 만찬이 끝나고 바로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가야 됐을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은하수 관현악단이 또 공연을 서울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립극장에서. 예. 특히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은하수 관현악단이나 또 응원단이 이렇게 남측을 방남하기 전에 이 환송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그 관현악단 연주에는 반드시 이제 참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연주하는 것도 보고 또한 이제 김여정이 사실 그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온 것도 보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북한 내 행사를 주로 많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행사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도 참석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은 향후 이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좀 이렇게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좀 가늠해 본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 삼지연 관현악단을 전송을 했죠. 그런데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는 언론 매체 이렇게 첫 단독 활동이기도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잘 알려진 인물은 그동안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부분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번에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삼지연 지금 관현악단 연주단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랬는지 우리 혹시 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위원님께서 좀 아니에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 남한 공연을 위해서 급조된 악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악단의 주축은 삼지연 악단입니다. 그리고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그리고 국가공은 예술단. 예. 여기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가수나 연주자들을 중심 주축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지연 관현악단은 어쨌든 이 모든 예술단 같은 경우는 북한 체제 선전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선전선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전선동부에서 김 여정이 지금 제일 부부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그 관리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걸 가장 이 삼지연 관현악단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건 현송월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결제하는 그 결제 라인에 상층 결제 라인에 김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이번에 환송도 했고 현송월이 지금 이끌고 왔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추후 일정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